예, 보신 대로 국회에서는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데 잠시 뒤에 자정이면 이 저토론도 끝나게 되죠. 그럼 이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필리버스터가 걸렸던 법안은 그 다음 회기가 열리자마자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서 안건이 상정이 돼서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기국회가 끝이 나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예. 임시국회는 소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요구를 하면 소집을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의석수는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내일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처리를 시도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법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은 개혁의 결실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입니다. 촛불명령 제1호의 완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독재 정권이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분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무제한 토론, 이 필리버스터가 가진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이유,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네. 가장 결사 반대하는 법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표시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수가 딸리는 소수파 입장에서는 장외투쟁이라는 카드도 과거에 있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 때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만 장외투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외연 확장이라든지 이쪽에 유효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코로나19 전국이기 때문에 뭐 집회라는 것 이런 다른 방법들을 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네.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필리버스터도 이제 필연적으로 출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발단이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죠. 또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야당의 반발이 심한 겁니까? 네, 바뀌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전에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좀 분노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 2명입니다. 근데 그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후보 추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어 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2명이 반대를 하면 추천을 아무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출범을 늦출 수는 없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설득을 해왔던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협의하는 도중에 그래도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민주당이 잡은 것이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7명 중에서 3명 정도가 비토를 해야 가능한 그 비토권을 바꾸는 조항이 일단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조항이었고 그 밖의 조항 중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요건에 관련해서 원래 이제 원안에 현행법에 있었던 그런 내용은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그리고 이제 수사 등 실무 경력 5년 이상 이런 요건이었는데 이것을 변호사 7년 이상으로 좀 완화시켰습니다. 좀 낮췄네요. 네, 기준을. 그 국민의힘 예. 입장에서는 혹시 친정부적인 변호사라든지 이쪽을 더 충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게 이 공수처법 개정안 말고 또 있죠. 이 다른 법안들이 있는데 이 똑같이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면 이런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무제한 토론은 계속 똑같은 절차들을 밟아 나갈 것 같은데 예. 그 회기 동안에만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1일 정도의 기간만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서 열리게 되면 그 국회가 이제 끝날 때 필리버스터도 종결이 되고 그 안건은 그 다음 회기에 다시 안건이 상정이 돼서 표결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에 또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에 그런 회기를 열어가면서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는 이런 절차가 대단히 유력시되어 보이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초에 5.18 특별법이나 또 이제 사회적 참사법 이 두 법에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5.18 특별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논리로 반대를 했었고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서는 활동 기간, 그 참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거나 위원회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쨌든 이 법안들의 주제어, 키워드가 5.18, 세월호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과거에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5.18 문제라든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상쇄될 수 있다. 예. 이런 우려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공정경제 3법도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 재벌 개혁의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있었는데 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 원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또 이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알지 못했던 그 정의당 의원 입장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좀 도와서 계속해서 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로 올라가면서는 다시 수정안이 올라오고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법안에 대해서 재계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진보 진영 입장에서도 미진하다,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정의당도 그 입장을 대변해서 반발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